이거요, 냄새 나면 민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괜히 문제 키우기 싫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이상하게 자꾸 남습니다. 누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고 싸움이 난 것도 아니고 문이 쾅 닫힌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소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도 현관문 도어락 닫히는 소리도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저는 아파트에서 산지 오래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입니다. 아침이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가고 장을 보고 빨래를 널고 저녁이면 TV 소리를 조금 낮춰두는 그런 생활입니다. 무슨 큰 취미도 없습니다. 사람들처럼 여행을 자주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또 다음 날을 맞는 편입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소리입니다. 층간 소리라는 게 마음을 옮겨 담는 것처럼 위아래로 흐르니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 주기 싫고 누군가가 내게 불편을 주는 것도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늦은 밤에는 슬리퍼를 조심히 끌고 다니고 의자도 살살 밀고 물건 떨어뜨리면 먼저 숨부터 죽입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옆집과는 가끔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고개 숙여 안녕하세요 정도. 한 번은 비 오는 날 그 집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박스가 젖어 있어서 제가 문 앞쪽으로 살짝 옮겨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 감사합니다. 짧게 듣고 끝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서로 깊이 얽히면 그게 더 피곤해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도에 무언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발장 같은 것, 우산꽂이, 접이식 의자, 종이박스. 처음엔 잠깐 놓으셨나 보다 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니까 그런 날도 있겠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복도가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 들고 지나갈 때마다 그 물건들을 살짝 피해서 걷게 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 무렵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는지 공기가 애매하게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도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산 냄새와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찌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집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잠깐 같이 섰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한 발 옆으로 비켜 서고 앞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 집 사람이 제 봉투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분리 안 하세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하고 되물었더니 그 사람은 봉투를 턱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냄새나면 민원 들어온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깐 웃음이 나려다가 목 안쪽에서 딱 걸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일반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음식물은 따로 비워두는 편이고 봉투도 늘 입구를 묶습니다. 그날도 분명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말이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딱지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묶었는데요. 그 집 사람이 바로 받았습니다. 묶어도 냄새 나요. 복도에 냄새 배면 다 같이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냄새 나게 안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거의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더 신경 쓰세요. 요즘 다 예민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거울 같은 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어중간했습니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서서 휴대폰을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봉투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에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릿했습니다. 그 작은 통증이 이상하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예민해요. 저도 여기 살아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서 말은 한번 튀어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각자 집 앞에서 갈라질 때도 그 사람은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들은 말이 제 옷에 묻어 들어온 것 같았고 그게 거실로까지 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그러는 사람도 아닌데 묶인 부분을 풀어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웃기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봉투 속을 들여다보는 제 자신이 그 순간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몰랐던 걸 그 사람이 알려준 건가? 며칠 동안 저는 복도를 나갈 때마다 봉투를 더 꼭 묶었습니다. 음식물은 더 자주 버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 괜히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봉투를 뒤쪽으로 숨기듯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왜 내가 숨지? 왜 내가 위축되지?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가야 하나? 그런데 신기한 건 마음이 화로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분이 나빴는데 동시에 제가 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목소리가 제 안에서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또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먼저 타고 있었고 저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딱딱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볼 것도 없는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제 입꼬리를 살짝 올려 인사라도 할까 하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에서 안녕하세요가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 그날의 그 말까지 같이 떠오를 것 같았고 제 얼굴이 또 어정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눈을 잠깐 봤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속상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 얼굴이 이렇게까지 굳어 있다는 게 그날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피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편한 것도 아닌데 복도에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저녁에 내려가던 걸 아침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내 생활이, 내 리듬이 그 사람의 한마디를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복도에 놓인 그 집 물건들을 보면서
저건 왜 계속 저기 있지? 그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눈이 먼저 갑니다. 마음이 먼저 걸립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어떤 얼굴로 마주치게 될지 저는 압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건가? 아니면 부끄러운 건가? 아니면 그냥 서러운 건가? 감정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서 더 힘듭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자책이 따라오고 자책이 올라오면 또 분노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 같은 문장을 되뇌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넘기면 정말 별일이 아닌가 싶다가도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가락이 저릿했던 감각이 떠오르면 그건 내 몸이 기억하는 불쾌함이었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굴 붙잡고 따지기도 싫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일 마주치니까요. 따지고 나면 매일이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거리만 두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칩니다. 상대도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듯합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가끔은 제가 더 속이 좁아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제 앞에서 요즘 다 예민해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참아 로 들린 건 제 해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제가 저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요즘 저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복도를 한 번 더 둘러봅니다.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게 제 삶에서 가장 싫은 변화입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 한 명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제가 제 행동을 몰래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을 제가 작게 만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집안에서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가끔 리모컨을 내려놓는 순간 그날의 엘리베이터가 떠오릅니다. 버튼, 불빛, 묶인 봉투, 손가락 사이의 통증,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말. 그럼 좀 더 신경 쓰세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립니다. 저는 원래부터 신경 쓰며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한 번에 부정당한 것 같아서, 그게 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저도 그대로 살고, 복도는 여전히 좁고, 엘리베이터는 매일 올라갑니다. 다만 제 마음이 전처럼 편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잠깐 망설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와 마주칠까?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저는 어김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비슷한 마음이 스친 날이 있다면 말 대신 조용히 남겨두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비슷한 하루를 버티신 분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